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중대 발표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중대 발표 바로 무엇이냐? 제가 귀국을 결정했답니다. 사요나라.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뭔가 너무 쓰레기같이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주 5일 8시간씩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게 1시간 포함해서 매일 9시간씩 그 직장 아르바이트 장소에 있게 되는데, 12시 출근, 9시 퇴근이 거의 고정이었거든요. 그래서 12시에 출근을 해요. 그러면 좀 일을 하다가 1시간 쉬고 9시에 퇴근을 해요. 그러면 이제 친해진 친구들이나 같은 워홀러들이나 이렇게 같이 술을 마시게 돼요. 저녁을 먹거나. 그럼 집에 돌아와서 씻고 머리 말리고 하면 한 2시, 3시쯤 잠이 들어요. 늦게 자니까 또 늦게 일어나요. 12시 막 이렇게 일어나요. 12시가 아니죠. 10시 반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준비하고 또 가서 출근하고 12시부터 9시 일해. 또 술 마시고 놀아. 그러다가 이제 쉬는 날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2번. 그 쉬는 날은 또 뭔가 놀러 다니고 싶잖아요. 일본에 있으니까. 관광지도 가고 싶고 옷도 사러 가고 싶고, 그 저녁 술 먹고 이런 거랑 또 이제 하루를 온전히 노는 건 또 다른 느낌이니까 또 약속을 잡고 또 놀아요. 그러면은 그런 생활 속에 제가 좀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꼈고, 그거를 1년까지는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생활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막 아침 6시, 7시 일어나서 카페 가서 공부하다가 12시 출근해서 퇴근하고 이런 삶을 살아보려고 한 며칠 노력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가장 컸고, 그리고 제가 요즘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배우고 싶은 게 생겨서 그거를 좀 배우러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잠시만요. 다시 얘기를 시작해볼게요. 그걸 배우러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얘기해야 돼. 제가 일본 워홀을 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목표 없이 온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 그 상황 설명을 좀 해보자면, 제가 원래 재택으로 근무하던 회사의 회사원이었어요. 그래서 재택을 지원을 해주는데 굳이 한국에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홀을 알아보던 와중에 원래는 캐나다나 호주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필리핀에서 1년 정도 살았다 보니까 영어가 조금 트였는데 뭔가 완벽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영어권의 나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회사에 일이 생기면 어쨌든 한국에 와야 되는데 호주나 캐나다는 좀 거리적으로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저는 마침 일본을 좀 좋아하고 일본에 친구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일본은 또 제주도 마냥 한국이랑 가깝고, 그러니까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겨도 되게 싼 값에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다 싶어가지고 일본 5호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일본어 공부도 시작하고 재미도 붙이면서 가서 회사 일 주 5일 하고 집에서 공부도 좀 하고, 만약에 돈을 더 벌고 싶거나
뭔가 친구를 만날 더 사귈 곳이 없다고 느껴지면 주말에 짧은 파트타임 알바라도 구해서 뭐 그 정도로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재택은 이제 일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집에서 하니까 몸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주말 정도는 파트타임 알바를 구해도 되겠다, 뭐 이런 삶을 생각하고 1월에 5월을 오게 됐는데 1월부터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회사 급여가. 그래서 한 3월자에 퇴사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는 원래 고정 수익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점점 모아놓은 돈을 써야 했고, 월급이 들어오겠지 했는데 안 들어왔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알바를 구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여기 와서 공부를 하려고 했고, 뭔가 그렇게 거창하게 5호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나에겐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는 생각에. 근데 그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니까 뭐 갑자기 알바를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알바 면접 영상 그 초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설거지 알바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일들 때문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배경 속에서 뭔가 목표가 없이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한국에 살긴 아까우니까 나 이것도 기회인데 라는 마음으로 왔다 보니, 일본에서 일본어 공부 말고는 어떤 걸 목표로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 알바를 하는 삶이 제게는 만족스럽지 않았고, 그러던 와중에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게 맞나? 막 이런 고민을 가장 크게 하게 됐고, 두 번째로 딱 결심을 하게 된 어떤 영향을 준 일은, 제가 세금이 35%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상 숫자로 급여 명세서로 딱 보니까 진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급여의 한 3분의 1 넘게가 세금으로 떼어버리니까 이럴 거면 한국에서 알바하지, 이런 생각. 그리고 제가 어쨌든 맘스터치 한국 기업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어를 쓰는 일보다 한국어를 쓰는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 네가 일본어를 쓸 수 있는 알바를 구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럴 의지를 잃은 거죠. 일본어를 더 열심히 해서 막 또 알바를 구하고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바닥이 나버려서 그냥 방해약 신청하고 지금 앞으로 남은 한 달 정도 귀국 준비하면서 친구들이랑 좀 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초중순쯤 한국에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 생활을 딱 6개월 하고 돌아가는 거죠.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근데 일본에서 진짜 너무너무 잘 맞고 진짜 인생 친구를 만들었어요. 그 친구가 일본인인데 어쨌든 그런 친구도 만났고 하니까 이쯤에서 그만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차라리 한국에서 회사 다니면서 일본어 공부하는 게 공부 시간이 더 많겠다. 여기서는 뭐 맨날 버거만 막 만들다가 퇴근하면 그냥 술 마시고 놀고 밥 먹고 집 오면 씻고 자고 또 다시 나가서 햄버거 만들고. 그리고 제가 일본에 좋아하는 것들이 진짜 많고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면세가 안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짜증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스투시를 뭐 사고 싶어서 가요. 근데 이게 내가 놀러 왔으면 면세가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 상황에서는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뭐 나중에 여행 와서 사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네이징을 하면서도 지금 안 사면 없는 건데 뭐 이런 생각 속에, 근데 이게 또 얼마 아닌 것 같지만 그런 1, 2만 원을 비싸게 주는 게 또 기분이 약간 나쁘고
하면서 나는 일본은 여행으로 오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건 근데 진짜 부수적인 거고요. 어쨌든 메인은 내가 생각하고 목표했던 게 너무 다르고 없었고 그런 게 가장 크고, 세금 문제가 이제 두 번째 크다. 근데 저는 고정 수익이 있으니까 이 정도 월세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집을 구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라지니까 이 월세를 감당할 수 없게 됐어.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버는 돈의 진짜 반타작이 집값이거든요. 월세랑 관리비랑 수도세, 전기세 해가지고. 아니 전기세, 가스비는 또 왜 이렇게 비싼 집에서 한 달에 막 10만원씩 나오는데 미치겠어요. 난 주 5일 일한다고 나가서 뭐 하는 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많은가? 뭐 어쨌든 그 3월에 보다 4월에 전기도 안 튼단 말이야. 지금 에어컨도 안 켜, 선풍기도 없어. 전기장판 1월에 왔을 때 진짜 많이 틀었는데 이제 안 틀거든요. 근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어디 가스가 줄줄 새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이번에 놀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제가 근데 일본에 와서 2월에 허리를 다쳤는데, 그때는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때도 허리가 약간 이렇게 휘어 있었어요. 자꾸 이쪽 골반이 이렇게 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휘었었는데, 그때는 근육 이완제, 소염제, 파스 이렇게 받고 엑스레이 찍고 해서 24,000원에서 7,0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시부야에 있는 병원으로 갔는데, 그때 갔을 땐 동네 병원으로 갔고 이번엔 시부야에 있는 병원으로 갔는데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 이렇게 쪼물쪼물 한 10분 해주시고 허리 복대해 주시고 가루약이랑 무슨 알약 2개에다가 파스까지 해서 38,000원 정도 나왔어요. 3,800엔 정도? 어쨌든 그래서 지금 또 허리를 다쳐가지고 또 일을 쉬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6월 초중순에 가야 되니까 이제 곧 그만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귀국 준비 좀 하고 조금 놀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추억 쌓고. 그리고 이거 엄마 아빠가 보면 안 되는데, 제가 타투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맨날 몸에 낙서 그만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많이 했어요. 셀프로 좀 했고, 그리고 일본에서 기왕 온 김에 타투 하나 받고 가고 싶어서 일본인 타투이스트한테 타투를 받아보고 싶어서 예약을 했거든요. 타투도 받으러 갈 건데 그것도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꽤 새삥인데요. 제가 직접 한 타투입니다. 귀엽지 않나요? 뭔가 무당벌레 같은 조합. 얘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얘는 좀 핫핑크고, 얘는 약간 초록 연두색, 얘는 약간 빨간색 자주색, 얘는 파란색이. 이거 달은 여긴 진짜 계속 사라져가지고 저번엔 초록색으로 리터치를 했는데 이번엔 파란색으로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물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셀프로 한 타투인데 이 밑에 동그라미 점을 2개 찍어줬어요. 점 타투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보이시려나? 이것도 제가 했어요. 이거는 좀 됐는데 이거는 언제 했지? 한 3월에 제가 한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딴 얘기로 새버렸죠? 그래서 오늘 귀국 짐 정리하려고 박스도 사왔어요. 우체국 가서. 그리고 지금 가구도 팔고 있는 중이고, 혹시 제 룸투어를 보신 분들 중에 사고 싶은 가구가 있으면 문의 주세요. 이거 또 언제 다 정리하고 또 서울 가서 또 집 구하고 그 서울 집 채워야 되고 진짜 미치겠어요. 이제 다시는, 전 진짜 다시는 한국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할 수 없어. 그냥 서울에 딱 그 집 구해서 진짜 집 계약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무슨 귀신 들린 사람 마냥 거기 살아보겠습니다.
악기 마냥 거기 찰싹 붙어서. 이 얘기를 일본에서 악착같이 살아나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또 해봤자인 얘기지만, 어쨌든 이번 일로 교훈. 어딜 가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이 생각을 저는 맨날 하는데 맨날 충동적으로 결정해요. 그래서 갑자기 일본 갔다가 갑자기 귀국했다가. 이거는 사람은 안 변해. 아니야, 변할 수 있어. 이렇게 점점 나아지겠죠 뭐. 그쵸? 아직 20대 중반이니까 이런 저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하하. 안녕히 계세요.